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가운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27%, 선전성분지수는 1.21%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그제 42억 위안 순매도에서 어제도 1억 위안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10억 위안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에선 대장주 마우타이가 1.7%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우타이는 최근 당국의 부패 사정 강화 움직임에 약세를 이어가다 어제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 인프라 투자 수혜기대로 최근 올랐던 대형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교육, 의료, 여행 등 서비스 업종이 2~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 전자화학, 가전 등은 2~3%대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알리바바, 메이탄, 징동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했고요. 본토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와 에너지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 또 어제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죠. 지금 핵심 포인트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로 부양책을 마련하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소에 따르면 3월 수출이 3,155억 달러로 작년 3월보다 14.8%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마이너스 7%를 크게 웃도는 성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간 이어진 수출 감소 추세도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의 3월 수입은 2,274억 달러로 1.4% 감소했습니다. 수입 감소 추세가 6개월 연속 이어지긴 했지만 3월 예상치인 마이너스 5%보다는 높았습니다. 중국의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아세안이 564억 달러로 35% 급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3% 증가한 458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존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은 7.7% 줄어든 43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선진국 수요에 힘입어 수출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선진국 수요가 부진해지자 중국의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증가세 전환은 선진국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중국은 올해도 인프라 투자에 기대는 성장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인프라 투자액이 12조 2천억 위안, 약 2,3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17% 늘어난 숫자입니다. 투자 대상은 주로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 에너지 발전 시설, 산업단지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인프라 투자용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총 3조 8천억 위안 배정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작년 3조 6,500억 위안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도 가운데 2조 1,900억 위안어치를 작년에 이미 끌어다 썼습니다. 끌어다 쓰는 건 매년 있는 일이긴 한데 작년에 워낙 많이 끌어가서 4조 8,800억 위안을 인프라에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내년 몫을 미리 쓴다 해도 작년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국 지도부가 국가개발은행 같은 국유 금융회사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최근 국유기업 현장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1순위로 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광따그룹 이런 국유 금융사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군기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에 투자하는 지방정부 융자기구 LGFV를 동원하는 사례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에 잡히지 않아서 중국의 대표적인 숨겨진 부채로 꼽히는데요. 이런 부채 문제를 잡는다 하면서도 다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